조선 숙종 때 제주 목사를 지낸 약의 이익태가 지은 지역로. 이 속에는 17세기와 18세기 제주의 모습은 물론 바다 밖 다른 나라의 사정까지도 알 수 있는 내용이 수록돼 있습니다. 그중 김대황 표해일록은 화복진을 출발한 이후 표류한 김대황 일행이 당시 암남국, 즉 지금의 베트남과 중국을 거쳐 16개월 만에 극적으로 고향인 제주에 돌아온 이야기입니다. 16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제주목 소속 관리였던 김대황. 이번에 말을 조정에 진상해야 함은 이미 자네도 알고 있을 터. 예, 알고 말고쇼. 세피를 진상해야 하죠 아마. 그렇다네. 이번 진상길에는 자네가 가 주었으면 하고 말이야. 예, 알겠습니다. 바닷길과 육지에 당도한 후에도 험난한 일이 계속될 터이니 자네를 도울 곁군을 잘 세워서 말을 무사히 조정에 올려보낼 수 있도록 하게. 예, 알겠습니다. 착오 없이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조선 후기라 할 수 있는 인도 시대부터 출nhập 금지령이 내려져서 거의 200여 년을 묶였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절대로 육지로 나갈 수 없었고 특히 여성들은 아예 출입 금지였습니다. 다만 짐을 실어나르는 격군, 다시 하면 귤을 진상한다거나 말을 진상하는 격군들이라거나 또는 양반 중에서 벼슬자리 나가기 위해서 과거를 보는 사람에 한해서 육지 출입이 허가됐습니다. 1687년 8월 금요, 김대황을 비롯해 키자비인 이덕인과 그를 도울 격군들은 진상마 운송의 책임을 맡고 한양으로 떠날 채비를 합니다. 이후 김대황 일행은 출항지인 제주 화복진에서 순풍을 기다리는데요. 9월 초사흘이 되자 배를 띄우기 좋은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자자, 본전에 갈 채비하라. 풍세가 조랑 지금 바로 배 띄워 삭혀. 예. 혼자 서두르지 않으면 그건 날도 잘못 크다. 혼자 갈라, 가자. 서둘러 배에 오르는 일행들. 이때 배에 탄 사람은 총 24명, 그리고 진상할 말 3필이었습니다. 그렇게 제주를 떠난 김대황 일행은 얼마 후 추자도 부근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추자도 앞바다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바람이 동북으로 바뀌면서 거센 풍랑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참, 보싹보니 바닥형 경불난 게 많은. 무사고 이거. 개백이 이거 기분이 좋지 않은디? 참. 아니나 다를까 잠시 후 집채만한 파도가 일어 하늘에 닿을 듯하고 바로 앞을 분간할 수가 없으면 물론 몸을 가눌 수조차 없었죠. 옆에 이신 거 아무거라도 콱 심어기서들 폭풍이라. 정신들 똑바로 차리고. 타고 기 똑바로 심어게. 일행은 추자도 북쪽으로 뱃머리를 돌리려고 했지만 바람이 거꾸로 불어 제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돛대가 기울고 키가 부러져 침몰 직전까지 갔죠. 이때 타공 이덕이는 배 이곳저곳을 다니며 지프로 만든 거적인 뜸을 배꼬리에 묶어 연결하고 침몰을 막기 위해 배에 실어있던 물건들을 모두 바다에 버립니다. 그리고 진상할 말들을 단단히 묶어놓죠. 이덕인의 발빠른 대처로 배는 침몰되지 않았지만 일행은 돛대도 키도 없이 폭풍의 바다 위를 표류하게 했습니다. (9월) 초파일에 이르러서야 바람이 동북풍에서 서북으로 바뀌면서 비도 개고 구름도 거치기 시작합니다. 먹몰란 것 죽어 지켜. 물 좀 어디 오시냐? 목이 뽀짝뽀짝 타들어감죠. 이게 맨날 며칠이라. 먹을 거 구경해본 디가 어느 옛날이고 배가 골척해놓나 못 먹을 힘도 없다.
눈 꼼뻑하는 것도 멋지다. 이거 참 큰일이야. 영어당 다들 이 바닥 위에서들 추국혀. 계란 말이여, 무신 방법을 찾아봐자주 안 되켜. 이때 이덕인이 무슨 생각에선지 바가지를 들고 가 바닷물을 퍼올립니다. 무사 바닷물로 뭐하지? 물로라도 배를 채워서 할 거 아니라 볶음 샤봐 물 만들어 볶으네. 물? 이어 이덕이는 퍼올린 바닷물을 끓입니다. 이때 펄펄 끓는 바닷물에서 수증기가 생기는데요. 그 수증기를 바가지에 받아 마실 물을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자, 여기 물리시란 왕들 물들 마셔. 그렇게 해서 겨우 목을 축일 수 있게 된 김대환. 자자, 이디신 솔 한 방울씩더라도 시방 목구멍으로 남겨. 개미 호끔 나실 거나. 자, 손. 그리고 생쌀을 씹어 삼키며 허기를 달립니다. 잔잔한 바다 위에서의 표류도 잠시. 14일이 되자 동풍이 크게 일더니 또다시 집채만한 파도가 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배는 점점 서쪽으로 향하는데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큰일 났다, 큰일. 큰일? 아니 무사 무슨 일이야? 조정의 친상을 뭘 한 마리가 죽어버렸수다. 아이고 어떡하리. 배껏 다 버려도 조정의 진상을 몰만은 꼭 붙들어 기서신디. 개미 또 말들은 어떠하고? 떠난 말들도 비리비리 엠수다.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차지도 못하고 해놓은 양. 이제까지 사랑의 신기 기특하주 마시. 죽은 몰은 바닥에 던져버리고 남아있신 말은 간수 잘 허여. 예. 하지만 다른 말들도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죽고 맙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더 지났을까. 이제는 동서남북을 가늠하기도 힘들어졌습니다. 망망대해에 떠있는 낙엽처럼 어디론가 흘러가고 있던 그때 섬이다. 저 어디 섬이 보였다. 어디? 아 어디? 섬이다! 섬이다! 어떤 저들의 배를 붙여 살 건디. 이거 원 배를 붙이젠도 누가 이시카 기가 이시카 어떤 어영배를 댈 거라. 바로 그때 섬 주변에 있던 배들이 모여들어 김대황이 타고 있는 배를 애워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은 시끄럽기만 하고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맨발에다 바지는 입지 않고 비단에 구멍을 내 길게 된 통옷을 입고 있었죠. 아무리 해도 말이 통하지 않자 김대황은 재빨리 문자로 대화를 청합니다. 우리들은 조선국 사람들입니다. 장사를 하러 배를 타고 나왔다가 큰 바람을 만나 표류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곳이 어딘지 도통 모르겠소. 이에 답하기를 여기는 안남국 해안부 지방이요. 안남구? 김대영은 그 베트남 중에서도 남부가 아니라 북부 쪽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안남도부라고 불렀습니다. 그 당시 때 한자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안남이라는 세계를 제주 사람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게 굉장히 머나먼 데고 지금도 100길로 가면 참 갈 수가 없는 아주 먼 데고 비행기로 가도 먼 데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쪽 대만 해협 옆으로 쿠르슈 해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해류를 타면 배가 무사히 빠져가지고 아예 필리핀으로 빠지거나 아니면 오키나와로 빠지거나 더러 베트남 쪽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 당시에 해류를 통해 가지고 먼 북베트남까지 김대항이 무사히 표류하게 됐던 겁니다. 안남국에 도착한 김대황 일행은 안남국 관부로 끌려갑니다. 이곳에서 이들은 해적으로 오인을 받게 되는데요. 안남 도착 후 얼마나 지났을까 관부에서 연락이 옵니다. 우리는 승상의 명을 받들었는데
당장 군대 위험을 갖춰 간첩인 너희 도적들의 목을 베겠다. 우리는 해적이 아닙니다. 몇 번이나 말했다시피 우리는 조선 사람입니다. 장사를 하러 나왔다가 풍랑을 만나 표류하다 귀국에 오게 되었고 비로소 살 길을 얻게 되어 기쁨을 이길 수 없어 하고 있습니다. 행여나 무슨 죄가 있기에 우리들을 죽이고자 하십니까? 동아시아에는 그 당시에 왜구들이 굉장히 설치됐습니다. 중국은 물론 오키나와는 물론 베트남까지 해안가를 노략질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공포감과 적개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김대왕이라는 걸 봤을 때 이놈들이 그 왜구들 아냐?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한자를 통해서 이게 왜구하고 다른 일본이 아니고 조선이라는 걸 알게 됨으로써 생명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아주 김대영은 톡톡한 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냥 여기 올 때 바로 오자마자 송환되는 것이 아니고 소위 그 시간이 좀 남아요. 그래서 거기서 코끼리도 구경하고 거기에 있는 저 열대 나무도 보고 어떻게 보면 김대영은 참 한국산으로서는 거의 최초의 방불케 동남아시아를 제대로 여행하고 체험까지 하고 돌아온 독특한 표류인입니다. 안남국에 표류해 있는 동안 이것저것 구경을 하게 된 김대황 일행. 야, 희한한 동물들도 하나. 저 무시겁고. 아이고 저건 무슨 몸뚱아리가 집채만이 난 게 몇 개라. 가는 곳곳마다에는 제주에서는 구경도 못 해본 것들 천지였습니다. 이야, 무슨 염원디가 이 친구. 정말로 희한하네. 그렇게 4-5달이 지났습니다. 이 형의 죽음을 못 당할 기라. 고향집에 가봐야 될 까지라. 일어나봐. 그 사이 일행 중 3사람이 시름시름 앓다가 목숨을 잃고 말았는데요. 영의 계속 이리 땅은 우리 몬땅 고향집이도 가보지 못하여 죽을겨. 무신 방도가 있어사주. 상황이 이렇게 되자 김대황은 표류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자신들의 슬픈 심정을 글로 적어 국왕에게 올립니다. 저희들이 망망대해에서 풍랑을 만나 길을 잃고 표류한 지 수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역만리 서른 땅에서 지내다니 몸은 병든 자와 진배 없는데 거기에다 고향을 그리는 마음이 온 가슴을 후벼파고 있으니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저희를 가엾이 여기시어 부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옵소서. 이런 김대황 일행의 사연을 들은 안남국 왕은 일본 상선에게 가서 뱃삭을 내어주고 조선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줍니다. 하지만 일본 상선의 선원은 김대황 일행을 배에 태우는 것을 허락하지 않죠. 이대로 이들은 고향 제주로 돌아갈 수 없는 걸까요? 얼마 후 또다시 안남국 왕의 배려로 김대황 일행은 안남을 거쳐가는 중국 상선에 몸을 실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배는 이 길로 곧바로 당신들의 고향인 조선으로 향할 것이요. 대신 뱃삭으로 쌀 600포를 조선에 도착하면 상환하겠다는 약조를 해줘야겠어. 그러면 지금이라도 당장 배를 띄우리다. 쌀 600포? 아이구야, 영한 쌀을 어디가 구할 거라? 거기에도 우선 살아봐사주. 고향에 가사주. 감히는 부신 수가 있을 테주.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고향. 이때 안남국에서는 가는 동안 먹을 쌀과 고기, 술, 초 등을 배에 실어줬고 돈과 쌀을 중국인들에게 주면서 김대황 일행의 송환을 도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1688년 7월 말 안남을 출발해 석 달 만인 11월 초 절강성 운주부에 도착하는데요. 이때 이북은 해상에서 해적대를 만납니다. 이런 상황을 중국인들은 급히 운주부에 알리죠.
안남국에 갔다가 마침 표류 중인 조선인들을 만나 조선으로 송환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해상에 해적들이 들끓고 있어 이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엎드려 비옵건대 호송사를 정해 남이 나라에서 다시 살아난 표류인들을 고국 땅에 돌아갈 수 있게 하소서. 여기 안남국의 명독부가 표류인들을 호송한다는 문서가 있습니다. 동아시아에는 뭐 서로가 중국과는 몰라도 멀리 알다시피 그 베트남이나거나 이런 데는 외교 관계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에 다시 얘기하면 표류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고국으로 돌려보내줘야 되겠다고 하는 인간적인 휴메니티가 발동되고 있었고, 그들에게 배편을 구해주고 또 식량을 실어주고 옷을 주고 또 문서를 써서 무사히 그렇게 중국을 거쳐 돌아가는데 이 사람이 하자가 없게끔 쉽게 하면 문서로서 보증을 쓰게 되는 거죠. 김대황 일행의 표류 사정을 들은 중국 온주부에서는 해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호위선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이후 영파부와 상산현, 석파위, 고원산 등을 거치며 고향 제주를 향한 항해를 계속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라산이다. 우리 고향이신 한라산이다. 아이고 이제 우리 살았는데. 아이고. 하지만 문제는 상환료인 쌀 600포를 내줘야 하는 것. 그러나 김대황 일행에게는 쌀 600포를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런 사정을 한 조선 조정에서는 김대황의 송환료 대신 은자 2,556냥을 내주어 무사히 일행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가치가 있겠습니다. 제주 사람이 그 먼 베트남까지 갔다 왔다는 거 아주 놀라운 겁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고, 또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일일이 깨알 같은 것을 기록을 했다는 게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후대인들이 그 당시 외교 관계, 또 표류 관계, 항해 관계, 베트남의 관계, 또 제주도와 외부 세계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기록문화유산으로서도 뛰어난 가치, 또 해양문화사적으로도 훌륭한 가치를 갖고 있고, 또 외교문화사적으로도 소중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걸 뛰어넘는 인간이 모르는 동네에 갔더라도 살아남아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 아이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희망의 근거, 용기와 또 미래의 희망을 줄 수 있는 비전의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친 바다 위를 표류하다 구사일생된 사람들의 이야기인 표류기. 김대황 표해일록은 17세기 동아시아의 다양한 모습과 풍습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해볼 수 있는 소중한 제주의 기록입니다.